여러분들 뭐 1차 공부할 때 2차 미리 준비한다 하는데 가장 항상 말씀드려요. 2차 준비할 때 민사소송법 하면 아주 좋지. 1차 준비할 때. 근데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민사소송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드렸죠. 뭐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가장 노멀한 방법, 안전한 방법이 특성을 참 열심히 해주는 건데 열심히 해준다는 게 뭐 별거 없어요. 1차 공부할 때 조금 더 암기의 농도를 짙게 하는 거랑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주소 파악 잘하는 거야. 판례의 주소가 어디인지 그 경계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1번의 내용과 2번의 내용 전혀 다른 계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디자인 객관식 풀 목적이다 라고 하면 필요 없지. 근데 이것도 어차피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표 이렇게 답변 드려요. 자, 1번 그 핵심 이론 정리 페이지 80페이지 있는 거랑 통합기본서도 있는데 일단 핵심 이론 정리로 할게요. 핵심 이론 정리 페이지 97페이지 있는 건데 얘는 거불심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심취소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심판원 이거 심취소 이거 먼저 볼게요. 거불심 심리범위. 거불심은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적 재심리야. 따라서 원 거절 결정이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전면적 재심리에서 등록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부터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 다 안다 전제 깔고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할게요. 2번 거절 결정에 다른 거절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거절 이유 통지해야지. 즉 심사관이 거절 심사했어요. 거절 결정할 거야. 여기서 거절 결정할 건데 이거 이제 안드레 팔레죠. 거절 결정할 건데 거절 이유 1로 거절 결정했어. 거절 이유 1로 거절 결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불심을 청구했어요. 거불심. 심판을 청구했어.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럼 심판원이 심리해서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심결했다라고 할게요. 기각심결. 그런데 거절 이유 1이 아니라 다른 거절 이유 2를 가지고 기각심결할 거면 즉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 가능하잖아.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가 아니라 다른 거절 이유죠. 이거는 새로운 거절 이유잖아. 거절 결정에 하다 보니 자세히 하게 되네. 거절 결정에 거절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거절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각심결하기 앞서서 거절 이유 통지했어야 돼. 거절 이유 통지했어야 돼. 뭐에 대해서? 거절 이유 2에 대해서 반드시 거절 이유 통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리는 심판을 청구하기 앞서서 거절 결정하기 앞서서 거절 이유 통지 반드시 했을 건데 거의 통했겠죠. 거의 통했고 여기에서 들어간 거절 이유가 거절 이유 1에 대해서도 거의 통했고 또 노란색으로 적어야겠다. 네, 거절 이유 2에 대해서도 거의 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 이유 통지할 때 거절 이유 1과 거절 이유 2를 다 담은 거야. 근데 거절 결정할 땐 중간 생략할게. 거절 결정할 때는 거절 이유 1만 갖고 거절 결정했어요. 거절 이유 2는 거절 결정에 거절 이유 삼지 않았어. 얘는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거절 이유 2의 지위는 설령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 통지된 거절 이유라고 하더라도 거절 이유 2는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가 아니야. 따라서 심판 단계에서 기각심결 즉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심결을 할 때 거절 이유 1이 아니라 거절 이유 2를 갖고 한다면 거절 이유 2라는 게 심사 단계에서 이미 통지된 거절 이유라고 하더라도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심결 할 때에는 특히 거절 이유 1을 가지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거절 이유 통지하라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근데 만약에 심판 단계에서 거절 이유 1을 가지고 기각심결해야 되는데 이 거절 이유 2에 대해서
거절이유 통지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심결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 기각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출원인이 심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제기 심취소 간 거예요. 심결 취소 소송 간 거야. 심취소 가면 어떻게 돼? 소의 적법성과 소의 본안. 소의 본안은 어떻게 돼? 소의 본안은 소의 적법성과 소의 본안으로 나누죠. 소의 본안이 뭐야?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에요.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야. 심결의 위법성에는 거절이유가 있다 없다도 있지만, 즉 실체적 하자도 있지만 절차적 하자도 있으면 심결이 위법한 거야. 그런데 이 사안에서 말씀드렸잖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결이 위법하다라는 거야. 위법하니까 심결 잘못됐어. 잘못돼서 취소하는 청구 인용 판결을 하게 돼. 청구 인용 판결을 하게 돼요.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기각심결 취소되고 필수적 환송돼서 다시 심리해야 돼. 심판원은 다시 심리할 때 이 거절이유 이에 대해서 반드시 거절이유 통지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안드레 팔레. 다시 정리하면 거절 결정에 거절이유 삼지 않았다면 설령 이미 통지된 거절 이유라 하더라도 거절 결정에 거절이유 삼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거절 이유로 기각심결하기 위해서, 즉 그 거절 이유로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심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절 이유 통지해야 하는 게 절차적 요건이에요. 절차적 프로세스의 어떤 출원의 절차 보장을 위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심결했다라고 하면 거절 이유 이해에 대해서 절차 보장 못 받았기 때문에 심판 청구인 출원인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의 본안과 관련해서 심결의 위법성인데 심결의 위법성 실체적 위법만 절차적 위법이고, 안드레 팔레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거야.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심결을 취소하고 돌려줘 필수환송. 필수환송을 청구 인용 판결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주소가 어디 있어요?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할 때 새로운 거절 이유냐 아니냐에 있어. 즉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라고 하더라도 거절 결정에 거절 이유로 삼지 않았으면 새로운 거절 이유라는 게 판례 거기 주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심취소의 심리 범위를 해볼게요. 심취소의 심리 범위는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드린 자료 1번이야. 1번 심리 범위. 2번 심취소의 심리 범위는 무제한설이 있고 제한설이 있어. 무제한설은 당사자의 심판의 심취소, 당사자의 심판의 심결이 나왔고 또는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심취소의 심리 범위는 무제한설이고, 결정계, 특히 거절결정 불복 심판의 심결이 나왔고 그 심취소의 심리 범위는 제한설이라는. 이 제한설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심결이 나왔고 소제기를 했는데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출원인, 심판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이 피고잖아. 너는 심취소 오기 전에 주장된 거절 이유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허청장 입장에서 뭐야? 기각심결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이 기각심결 내렸는데, 특허청에서 기각심결 내렸는데 이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 기각심결이 정당하다라고 할 거면 거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절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장하는 사람. 그럼 거절 이유는 어떤 거절 이유?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다퉜던 거절 이유는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제한설이잖아. 따라서 기각심결이 정당하다라고 거절 이유로 주장할 건데, 이 거절 이유는 심취소, 즉 소제기 이전에 주장된 거절 이유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또 기각심결의 거절 이유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절차 보장의 기회가 부여된 모든 사유는 다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제한설 입장이야. 따라서 바꿔 말하면 거절 이유 1,
거절이유 2 다 소송 오기 전에 이미 주장된 거절이유니까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이 판례는 실체적 거절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실체적 요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절차적 하자가 있잖아.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심결을 취소한 거예요. 만약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어? 절차적 하자가 없어서 그럼 실체적 하자를 판단할 때 거절 이유 1도 판단할 수 있고 거절 이유 2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제한설이에요. 다만 거절 이유 3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제한설이잖아 라는 거야. 이제 안드레 판례는 심취소 와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심취소 심리범위에서 제한설이라는 말은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 기각 심결의 거절 이유 한정되는 게 아니라 소송 오기 전에 당사자에게 절차 보장 기회가 부여된 모든 사유는 심취소 와서 특허청장이 기각 심결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때 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럼 거절 이유 2는 절차 보장 받았잖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심판 단계에서 절차 보장 못 받았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념의 문제야. 자, 다시 자료 보시면 1번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심리 범위는 전명적 재심리야. 하지만 거절 결정의 거절이유가 아닌 다른 거절이유로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 심결을 할 건 반드시 거절이유 통지해야 되고, 설령 심사 단계에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거절 결정의 거절이유를 삼지 않았다면 심판 단계에서 반드시 거절이유 통지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면 위법하다라는 어떤 위법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2번 심취소 심리 범위에서 1번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필요 없고, 2번 결정의 심판에서 제한설 이거 볼게요. 가번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새로운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라는 말은 한번 출원 과정에서 절차 보장 받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제한 없이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심판 단계까지 와서 심판 단계까지 올 때까지 거절이유 통지 받지 않은 사유는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어요. 특허청장이. 이게 제한설이잖아. 나번 60조, 66조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기재돼서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이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절 결정의 거절이유나 기각 심결의 거절이유가 아니더라도 중간 어디선가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을 거야. 이의신청 과정에서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는 어쨌든 당사자가 소송이 오기 전에 한번 다퉜던 사유잖아. 다 필요 없어. 이의신청 이유,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이유 뭐든 상관없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출원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절차 보장의 기회를 받았다면 소송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기각 심결을 주장할 때,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는 거예요. 그럼 특허청장은 제한설에 따라, 심취소에서 특허청장은 제한설에 따라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 기각 심결의 거절 이유, 이의 신청 이유, 정보 제공 이유 이런 거 다 출원인이 절차 보장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전혀 절차 보장을 받지 못한 거절 이유 3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드레 판례와 심취소 심리범위 판례의 차이점은 전혀 계명을 달리한다. 안드레 판례 다시 말씀드리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심판원이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를 판단할 때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라 하더라도 반드시 절차 보장 기회를 줘야 된다, 거절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심판의 내용이야. 그거는 심판의. 맞죠? 심판의 내용이 안드레 판례고 소송의 내용이 제한설, 무제한설이야. 소송의 내용은 심판 단계까지 당사자가에게 거절 이유 통지되거나 이의신청서에 기재돼서 답변 제출 받았거나 하는 사유는 모두 다 특허청장이 기각 심결이 정당하다라고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다. 제한설 안에 있는 그 사유다라는 거야. 따라서 제한설 밖에 있는 사유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여러분들 질문의 취지는 1번과 2번 다른 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 객관식 강의 끝에 상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 강의의 본질은 디자인 객관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